안녕하십니까. 증시활동TV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IT의 신 그 약간 우리 증시각도 약간 패러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좀 비슷하네요. 저는 이마에서.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책 내시고 나서 한 석 달 좀 되나요? 그때 딱, 이제 좋은 때 책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진짜, 좋은 때 좋은 책이 딱 나와서 이거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람이 있어요. 네. 그 책을 보신 분들은 네. 아마 IT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 네. 반도체 투자를 하셨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칭찬의 댓글을 달아주셔도 저희가 하나도 뭐 부끄럽지 않다. 네네. 그때 진짜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서 가장 저점일 때 방송을 했고, 그 이후에 뭐 그 책에서 나온 대표 기업인 한미반도체는 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고, 네네, 그리고 중간에 뭐 이렇게 들쭉날쭉 하긴 했습니다. 대체로 안 오른 게 없는 정도로. 맞습니다. IT 주식들 반도체 레이커 머티리얼즈도 많이 올랐어요. 네, 다 올랐는데 사실은 그때 그 AI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 표현을 긴가민가 하는 게 네네, 약간 그랬었죠. 예, 요게 될 것 같고 반응이 과거에 어떤 것보다도 좀 뜨겁긴 한데 일단은 가봐야 알겠어.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엔비디아 그저께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 실적 보고 다들 지금 깜놀한 거예요. 미국인 투자자는 완전 놀랬고 지금 그리고 TSMC 그 대만에서 전해지는 소식통으로는 좀 5나노 지금 풀캐파 장착 뭐 이런 분위기 TSMC 네네, 라인을 저기 엔비디아가 맡겼다. H100이나 이런 거 만들려고.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트렌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과잉 아닌가? 단기적으로는 과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이게 항상 버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시장 침투율이 한 10% 언저리일 때 제일 세게 올라요. 네. 옛날에 스마트폰 때도 그랬고 사실 2차 전지도 보면 전기차 침투율이 10%일 때 언저리일 때 엄청 올랐잖아요. 네. 지금 AI는 이제 아직 버블이 남은 거죠. 그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10% 침투율을 내려면 네네. 시간이 좀 남았고 네. 일단 주식 시장부터 먼저 뜨겁게 달궈지고 이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세요. 보통 이제 점차 당겨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이디어에서 실전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편화되는 대중화되는 단계까지 또 시차가 각각 다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모든 것들이 짧아져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엔비디아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유는 네.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 GPU가 쓰는 쪽이 AI가 보통 이게 데이터 학습 쪽이고 이게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고 나서 추론 영역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서비스가 붙는 건데 지금은 추론 쪽이 아니라 다 학습하느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학습을 가장 잘 하려면 서버에 엔비디아 GPU를 얼마나 많이 갖다 넣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초입이라는 거예요. 네. 요걸 쉽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양성 중이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AI 선수들을 양성 중.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 GPU로 돌려야지 데이터 학습이 제일 잘 되는데 그게 완전히 공급 부족이죠. H100하고 A100 뭐 이런 네네,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다들 H100 쳐다보고 있는데요. A100이 7나노 TSMC 공정에서 만들어진 칩이고 요게 개당 1만 달러 정도 합니다. 네. 칩 하나가. 그리고 H100이 이제 TSMC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져요. 네. 요게 개당 3만 달러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제일 많이 갖다 놓고 자기 서버에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네. AI 성능이 달라지는 거죠. AI를 트레이닝해서 훈련시켜서 그렇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과정들을 하려면 이 칩이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는 야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붙었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거였는데 지금 분위기 그것만이 아닌 거잖아요. 네. 지금 모든 업체들이 다 네. GPT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로 가는 거고요. 왜 갑자기 엔비디아가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사실 우리 그 AI 그러면 가장 우리 삶에서 임팩트가 있었던 게 2016년 알파고 사태 때잖아요. 그렇죠. 이세돌 네, 구단 그렇죠. 이겼던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파고 사태라는 게 우리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부터 AI의 어떤 트렌드가 딥러닝 쪽으로 확 쏠리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원래 딥러닝이라는 그 AI 학습 방법이 예전에는 굉장히 마이너한 기술이었는데 이게 2014년부터 얘가 특이점을 넘더니 확 기술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 이듬해 만들어진 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거든요. 지금 우리 GPT라고 하는 게 제너러티브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트랜스포머가 대세가 될지 모르고 모든 반도체들이 이전의 어떤 그 기술 방식으로 다 설계가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트랜스포머 모델이 확 대박이 이제 다 이제 모든 AI가 트랜스포머 모델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당장 갖다 쓸 만한 반도체가 GPU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확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구글하고 MS뿐만 아니라 뭐 바이두라든가 요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업체가 심지어 우리나라 네이버도 그럴 것 같고요. 네네. 꽤 많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뭐 GPT 같은 경우는 그 챗 GPT가 3.5 기반이잖아요. 네. 요게 아마 A100 칩을 일반계에 써서 파라미터를 1750억 개를 구현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GPT-4는 일단은 공짜로 푸는 건 아니고 돈 받고 하는데 요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그 얘들 데이터셋 어떤 그런 방식을 보면 최소한 GPT-3보다 GPT-4가 한 8배 정도는 더 많이 컴퓨팅 파워가 들어간 것 같다. 아, 사이즈가 크니까. 네네. 뭐 조단계라고. 네네. 한 수천억에서 1조 개 정도, 예, 네네. 예, 1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구현한 것 같은데, 네. 네. 그때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돈을 태웠잖아요. 네. 그전까지는 오픈 AI가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다 오픈을 했거든요. 네. 오픈 소스처럼. 근데 GPT-4부터는 다 블랙박스. 네,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네. 100억 달러를 박았으니까 그 돈 네. 가지고 지금 10조 넘 우리나라 13조를 박았으니까 13조. 그걸로 그렇죠. 사실은 서버 하는데 꽤 많은 돈을 쓸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MS가 발전하는 게 상당할 것이고,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구글이 또 발전하는 게 상당할 것이고, 그렇죠. 또 이걸 또 따라하는 바이두 등등등 소위 말하는 각국의 그 AI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막 뭐 알리바바도 있을 테고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이걸 추종하는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다음 분기 우리 50% 증가해 하는 그런 발표가 네. 있었던 거. IT 업계 종사자 분인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 구독자분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글은 구글의 칩을 쓴다. 네. TPU라는 예, TPU를 칩이 쓰고 네네. 그다음에 네. MS도 아마 그렇게 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지금 퍼가 몇 배냐 이거는 완전한 과잉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추론 쪽으로 이제 만약에 AI가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고 이제 추론 쪽으로 만약에 시프팅이 된다 그러면 네. 그 요 자체 설계 칩이라는 게 NPU라고 하거든요. 네. Neural Process Unit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확 갈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은 구글은 그 전부터 TPU라는 걸 자체 설계해서 이제 구현했기 때문에 네. 얘들의 최신 버전이 거의 A100보다는 성능이 좋고 H100보다는 성능이 떨어져요. 네네. 네, 이제 뭐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이제 단순 컴퓨팅 파워만 놓고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업체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고 이제 추론 쪽으로 뭔가 이제 시프팅을 할 때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가 전기 소모도 너무 많고 좀 어떻게 보면 범용 칩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가격도 비싸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요걸 뽕을 뽑아 먹으려고 네. 엄청 비싸게 팔아먹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기술적인 잘 몰라서 네네. 칩 하나가 $10,000, $30,000 이랬는데 네네. 설마 칩 하나가 아니고 칩셋 아닙니까? 서버요? 아닙니다. 서버가 진짜로? 일반 그냥 우리 기존 서버 있잖아요. 네, 그게 한 대 옆으로 넓적한 게 네. CPU 두 개 들어가고 그치. DRAM 들어가고 SSD 들어가고 요게 7,500불 정도 하거든요. 보통 한 대. 그냥 요즘 데이터 센터에서 네네 쓰고 맞습니다. 있는 거. 일반 데이터 센터에 쓰는 네. 게 요게 A100으로 그 구현한 서버 한 대가 12만 달러 정도입니다. $120,000? 네. 12만 달러고요. H100을 쓴 서버가 24만 달러가 넘어요. 몇 개를 여러 개를 박나 보네요. GPU 네네 를. 그렇죠. GPU 여러 개 그 네네. 구조를 한번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서가 있고 DRAM 덩어리가 있고 그렇죠. 이제 SSD 낸드 플래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들어가는데 DRAM하고 SSD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서버 한 대에 원가의 80%가 GPU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GPU를 여러 대 박는구나. 생각보다. 네네, 맞습니다. CPU 두 개 박는 게 아니군요. 네네 그렇죠. GPU를 병렬로 해서 이게 엔비디아가 NV 링크라는 그 자체 그 연결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GPU를 최대한 많이 박아서 쓰는 거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가 좀 사악한 측면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거는 그게 사실은 메모리를 최대한 많이 갖다 붙일수록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메모리를 굉장히 짠돌이 적겠어요? 네, 적겠습니다. 그게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를 쓰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게 40GB하고 80GB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모리가 필요 없어서 그만큼 쓰는 게 아니라 얘들은 메모리를 많이 늘려서 확장을 시켜주면 GPU 성능이 체감이 안 되잖아요. GPU로
니들의 AI 성능을 체감해. 이런 거예요. 아, 지금 40기가, 80기가가 GPU 규모. 아니요. 그게 이건 D램이죠. D램요. 네. 이거밖에 안 달아요? 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네네. 여쭤본 거예요. 네네. 보통 기가바이트. 500기가에서 1테라 박잖아요. 그거는 이제 SSD 저게 스토리지가 이제 스토리지가 보통 그렇고, 그렇고? 네네. 어. 그렇죠. 이제 일반 서버는 네. 그런 식으로 D램 박습니다. 네. 그러니까 D램은 네. 500기가 받고 막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1테라바이트까지 박아. 근데 겨우 40하고 80 이거밖에 칩 하나에, 예. 그 GPU 칩 하나에. 보통 GPU 칩 하나에 요게 HBM이 기본으로 붙어서 여기 2.5D 구조로 되거든요. 요 세트로 나가는 거거든요. 네. 요거를 네. 서버 컴퓨터 한 대에 여러 개를 박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HBM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서라는 게 GPU잖아요. 지금 네. 이야기하는 게 AI라는 건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연산을 해줘야 그렇죠. 돼요. 그럼 프로세서 성능이 엄청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계속 이게 못 맞춰요. 이게 병목이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네. 쉽게 얘기하면 두세 개 박혀 있으면 아니면 네. GPU 성능이 올라갔으면 네네. 데이터도 쭉쭉 빨아당기는데 맞습니다. 데이터를 옮겨줄 수 있는 양동이나 이 파이프가 커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로가 기존에 4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막 들어와야 되는데 4차선밖에 안 되니까 요거를 한 120차선으로 늘려놓은 게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0차선, 네. 4차선을. 네네. 구조가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크게 넓어지죠? 그러니까 DRAM에다가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네. 그걸로 식각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칩 12개를 아파트처럼 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바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고속도로 타고 쫙쫙쫙 당겨가는 거죠. 네. TSV, Through Silicon Via라는 그 기술이 굉장히 12개 층으로 이렇게 네네. 쌓아서 올려서 그냥 뭉탱이 D램을 만든 게 네네. HBM이고 맞습니다. 이 작업을 첫 번째 한 게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세계 HBM 시장의 한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네. 뭐 시장 조사 업체는 50%라고 하긴 하는데 네. 제가 업계 쪽에 체크를 해보니까 7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발이 제일 빨랐고 네네. 삼성전자는 한 1, 2년 늦었죠. 삼성은 사실은 HBM보다는 네. GDDR 쪽으로 약간 그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 HBM 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요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좀 무식하게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데 요게 엔비디아 쪽을 딱 잡으면서 대박이 터진 거고, 그래서 지금 삼성은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AMD를 또 잡으려고 네. PIM이라는 걸, Process in Memory라는 걸 네. 그러니까 HBM에다가 로직 칩 하나를 제일 밑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엘리베이터 가속기 같은 걸 하나 박는 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층으로 쌓은 다음에 거기다 네네. 가속기를 하나 더 박아서 맞습니다. 더 빨리 네.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느끼한 대신에 그렇게 네네. 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그 하이닉스는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GPU 시장이 이렇게 크게 터질 거라고는 서로 간에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이 해놨겠죠. 터질 줄 알았으면.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틈새 시장 이거는 우리가 네. 공략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네. 빵 하고 터진 거고. 맞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얘네 거 아니면 쓸 수가 없으니. 그렇죠. 이 양산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얘들이니까. 네네, 이렇게 쓰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그림이 이제 요것들을 기판에 쌓아야 되는데 이제 FCBGA예요. 네네. FCBGA가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완전한 쇼티지.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물었다가 뭐 거의 2조, 그다음 신규도 뭐 거의 네네. 뭐 1조 5천억, 뭐 그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도 처음에 얼마였더라? 1조인가 하고 또 조단위로 추가로 투자를 추가로 했죠. 또 투자하고 또 맞습니다. 뭐 LG 이노텍도 그렇죠. 뛰어들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올해 주문이 줄었어. 서버 쪽에서 주문이 들으니까 야 이거 공급가형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판세가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 AI용 서버 시장이 뭐 전체 서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5% 언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메모리 단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계속 혁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플립칩 BGA 쪽에서도 우리나라 업체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불러서 한꺼번에 같이, 네네. 그렇죠. 일괄 작업이 그렇죠.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GPU 이렇게 네. 박을 건데 메모리 네네. 이렇게 박는데 이렇게 요 기판이 이렇게 박아줘. 그렇죠. 하는데 요거는 원스톱이 되는데 네네. 한국에서는 네네. 한 카페에서 가능한데 그렇죠. 일본 가려면 따로 가야 그렇죠. 되니까. 특히나 일본 업체들 또 대형 잘 안 내주고 하니까 네. 아직까지 뭐 기술 격차는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플립칩 BGA 기술 격차는 엄청나긴 한데요. 예. 이제 요 AI 쪽 시장만 놓고 보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시장이 갑자기 너무 커져서. 맞습니다. 갑작스러울 때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돌다리 안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일본은 두들기는데 그렇죠. 우리는 안 두들기죠. 깨질 때까지 안 두드리고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죠. 지금 토요타가 전기차 네. 진입 안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네네, 맞습니다. 라고 보는데, 네. 어느 정도 실력 차이가 나길래 품질 차이가 난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오랜 업력을 무시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플립칩 BGA라는 게 CPU 쪽이 제일 큰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인텔하고 열심히 이제 해온 업체들이 이제 일본 업체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쇼티지가 나면서 그 기존에는 이제 PC용 플립칩 BGA만 하던 삼성전기가 네. 이제 서버 쪽으로 진출을 했고, 그러면 또 PC 쪽이 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쪽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뭐 대덕전자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조금씩 이제 진출을 한 거죠. 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다 듣다 보면 그 GPU의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엄청 눈탱이 치고 파는 거죠.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네. 서버 하나 네. 훈련시키는 쉽게 얘기하면 한 군단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네. 이 GPU가 1000개? 네. 1000개가 필요하면 챗GPT가 1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챗GPT 네네. 3.0이 네, 3.3에 1만 개 GPU가 필요했어요. 3만 개. 1만 개. 네, 1만 개. 아니 그러면 네. 이거 웬만한 회사는 못 하겠네요. 못합니다. 빅테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돈이 아닌 친구들이 네.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 다음 카카오는 할 수는 있겠는데 다음이 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네네. 뭐 다음도 카카오입니다. 쉽지 않겠네요. 네이버는 할 겁니다. 네이버까지는 네. 하겠고.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를 할 거고, 다음 카카오 쪽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보다는 그냥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챗GPT를 그냥 API로 받아와서 개발하는 쪽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거 진짜 웬만한 회사, 중국 업체들이나 미국 업체들 네. 엄청나게 지금 사용자가 많고 충분히 수익이 나오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구글 입장에서는 출시를 안 했던 이유는 네. 이걸 해서 추가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먹을 게 없다기보다는 예. 기존 사업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구글이 대부분 매출이 검색 광고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챗GPT는 딱 치면 바로 답이 나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고 붙일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검색하면 광고 먼저 뜨고 밑에 검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챗GPT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트랜스포머라는 원천 기술을 구글이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던져놓고 있었고 오히려 오픈 AI가 이거를 대중화시켜 버린 거는 역사의 아이러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뒤늦게 이제 이렇게 돼서 구글이 받으러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네. 속도가 사실은 그 정도면 늦지 않은 거죠. 한 2달 만인가 반격이 된 네네, 거니까. 맞습니다. 두세 달 만에 반격이 된 거니까 늦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빅테크 업체들이 이걸로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유료화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빅테크 업체들도 지금 그걸 걱정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돼요. 일단 사람 많이 모아 놓으면 여기서 뭐든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기존에 검색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GPT 기반으로 오는 시점이잖아요. 넘어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못 모으면 예. 망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포털 업체들도 처음에 이 검색 광고를 생각하고 포털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사람 많이 모아놓고 거기서 뭐 검색 광고도 붙이고 쇼핑도 붙이고 뭐 여행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맞아. 카카오도 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야 이렇게 공짜로 해줘도 이거 남는 네, 게 그렇죠. 어디 있어? 막 맞습니다. 이랬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자본시장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조화만 만들어주면 자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거니까. 네, 또. 그렇죠. 예. 오죽하면 IBM이 7,500명 감원을 했는데요. 감원 왜 했니? 그러니까 AI 투자하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네, 세상에. 이거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빅테크 그렇죠. 업체들 입장에서.